오늘은 토트넘과 맨유전을 앞두고 양팀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서로 승리를 장담하면서 경기 결과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일요일 리그 21라운드 경기를 맨유의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영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으며 여러 방송사와 베팅업체들이 총출동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업체와 축구 매체들도 토트넘 승리와 패배 전망이 엇갈릴 정도입니다. 특히 토트넘에 새로 영입된 베르너와 드라구신이 선발 출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토트넘의 경기력이 변화할 것인지도 큰 관심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득점왕 손흥민과 파페사르와 이브비수마가 없는 토트넘이 승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의 새로운 변화보다는 맨유의 오락가락한 경기력을 지적했습니다. 스포츠 베팅 업체와 축구 매체들도 토트넘 승리와 패배 전망이 엇갈릴 정도입니다. 축구 통계 분석 사이트인 옵타는 슈퍼컴퓨터 분석을 통한 시뮬레이션에서 맨유가 승리를 한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의 주 득점 선수인 손흥민이 결장한다. 토트넘의 득점력이 위험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이 승리한다라고 장담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이 서튼은 첼시와 아스톤빌라 출신으로 TNT 스포츠 해설자를 하다가 현재 BBC의 전문가이자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는 일관성 없는 경기력을 가진 팀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팀이 맨유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튼은 맨유는 최근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바로 며칠 전 노팅엄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위권 팀에게도 무기력하게 패배할 정도로 황당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 맨유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서튼은 이제 맨유에게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은 자신들의 요새가 아니다. 원정팀을 맞이해서 그저 쉽게 무릎을 꿇을 정도로 치욕적인 장소가 되어버렸다. 게다가 맨유는 골 결정력이 최악인 팀이 되었다. 맨유는 득점력에서 최하위 팀이 되어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안정한 경기력의 맨유는 뜨거운 토트넘을 상대로 이기기 어렵다. 토트넘 승리가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경기력 기세가 계속 상승세이고 맨유보다 20골이 더 많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서튼은 단 하나 토트넘의 불안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결장입니다. 서튼은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없어서 좀 불안하고 걱정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맨유가 워낙 엉망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기기는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상 점수는 3대1 토트넘 승리입니다. 토트넘 승리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은 가운데 토트넘에는 히샬리송이 있다라며 우려하기도 합니다. 결국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 히샬리송이 골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맨유 상대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5번 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기세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기록은 이전 45경기 출전 횟수와 맞먹는 득점 기록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없을 때 또 새로운 득점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샬리송은 맨유를 상대로 리그 10번의 경기를 했는데 단 한 골의 골 기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축구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히샬리송으로는 불안하다. 새로 영입된 베르너에게 기대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전 열린 오늘 인터뷰에서 포스텍 감독은 베르너와 드라구신이 선발 출전한다라고 공개했습니다. 포스텍은 맨유전에서 베르너로 최전방을 강화하고 드라구신으로 수비 라인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영입으로 상위 4위권 진입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승 경쟁에도 뛰어들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두 리버풀과 승점이 6점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포스텍이 토트넘이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발언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스텍 감독은 베르너는 선발 출전한다. 그는 유연성이 좋아서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 왼쪽 오른쪽 중앙에서 모두 뛸 수 있다. 베르너는 토트넘의 놀라운 공격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베르너는 경기 중간에 수시로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럴 때마다 모든 포지션에서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에 대해서는 첼시의 그 선수가 독일의 베르너가 아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첼시의 경력은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토트넘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선수가 될 것이라고 장담한 것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인터뷰에서 베르너를 영입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소니가 그 기간 동안 떠나면서 파이널 서드에서 또 다른 선수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재 기간 동안 임시로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선수가 베르너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좌측 윙어나 최전방 공격수로 멀티 활약을 할 수 있는데 베르너 역시 비슷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드라구신에 대해서는 취업 허가를 신청해 둔 상황이다. 빨리 허가가 떨어질 것이고 결국 일요일 맨유전에 출전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헝가리 출신의 수비수가 맨유전에 뛸 것으로 확신한다.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토트넘 경기를 지켜보면 재미있다. 그러나 맨유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항상 맨유가 그들을 압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나흐는 토트넘과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맨유가 멋지게 복수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과 맨유의 첫 대결에서는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테나흐는 그 경기도 35분은 맨유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완전히 압도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오는 경기에서는 경기장을 완전히 지배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전을 앞두고 카메룬 대표팀의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를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맨유의 이런 꼼수는 영국 내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도 토트넘에는 이적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과 호흡이 맞지 않았고 부상이 잦았던 페리시치는 크로아티아 리그로 복귀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세 번째 영입 선수 후보로 울버햄튼의 미드필더 주안 고메스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영국 매체는 포스텍 감독은 센터백과 공격수를 추가했고 이제 미드필더 옵션을 강화하려고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호이비에르를 내보내면서 고메스를 영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첼시의 갤러거 영입 소식도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첼시와 갤러거가 토트넘 이적은 절대 안 된다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고메스를 영입해서 미드필더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메스는 지난해 1월에 258억 원의 이적료로 울버햄튼에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울버햄튼의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국 인터뷰에서는 토트넘의 1월 영입이 아직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겨울 이적 기간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던 토트넘이 공격적인 영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르너와 드라구신의 영입에 이어서 다이어의 미넨 이적, 페리시치의 크로아티아 리그 복귀 등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텍은 아직 새로운 영입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르너의 영입을 예로 들었습니다. 베르너가 라이프치히에서 정기적으로 뛰고 득점을 했다면 토트넘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결국 현재 열심히 활약하는 선수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영입하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내일 밤 01시 30분에 열리는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일단 드라구신과 판더벤, 로메로가 지키는 수비진은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격진입니다. 쿨루셉스키가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것도 어설프고 히샬리송의 허우적거리는 것도 보기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 베르너가 온다고 해서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모습이 어디 갈까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경기 내용은 둘째치고 일단 승리를 하고 봐야 할 것입니다.